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는 2026년 1월 20일에 상장한 신상 ETF입니다. 얼마 전 리뷰했던 솔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 ETF와 유사한 컨셉의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저격해서 나온 ETF죠. 기초지수로 아크로스 주주환원 고배당 지수를 사용하고 있고 총 30종목, 현금을 포함해서 31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실부담 비용률이 업데이트되진 않았지만 기본 총 보수는 0.33%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라서 증권 거래와 매매 차익에는 비과세이고 배당소득세만 15.4%를 내면 됩니다. 종목 구성 상위 15개를 살펴보면 기아와 셀트리온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저격한 상품입니다. 코덱스 상품의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을 추가로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정을 보게 되면 총 주주환원 수익률이 높은 상위 30개 종목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죠. 유니버스와 심사 기준은 솔 상품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 아래쪽에 종목 선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종목을 선정해서 코스피 200과 비교해 보니까 PBR과 PER이 낮고 ROE와 배당 성향은 높은 종목들이 모였더라. 그래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을 편입하니까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이런 추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주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주환원은 사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회사가 돈을 벌고 못 벌고가 개인 투자자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는 회사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돈을 잘 버는 회사를 찾으려는 이유는 회사가 돈을 잘 벌면 그걸 주주에게 돌려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그걸 오너가 다 먹고 주주에게는 나눠주지 않는다면 돈 잘 버는 기업을 찾을 필요도 없고 사실 주식에 투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주주 환원은 배당입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자사주 소각입니다. 회사가 본인 회사 주식을 사서 없애면 전체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한 주당 가치가 개선되어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만 원, 총 100주를 발행한 회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만 원이니까 이 회사의 가치는 1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50주를 자사주로 취득해서 소각한다면 총 50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회사 가치는 1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한 주의 가치는 2만 원이 되니까 주당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종목도 담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 총 주주환원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담는다고 했죠.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률을 같이 고려해서 총 주주환원 수익률을 계산하고 그 수익률이 높은 상위권 30종목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입 종목 30종목 중에 탑 10을 보게 되면 3개만 빼면은 전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죠. 또 감액 배당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회계상의 이슈인데 단순하게 보면 회사가 감액 배당을 하게 되면 주주들은 배당을 비과세로 받게 됩니다. 영업이익에서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 등 자본 준비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이죠. 이 ETF는 배당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감액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제외하고 계산해서 감액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를 더 담으려고 그러니까 수익률을 계산할 때 좀 더 우대를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감액 배당을 하려는 회사가 많아져서 비과세로 배당을 받는 부분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감액 배당을 해주는 회사들을 찾아보면 조금 더 수익률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ETF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초지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의 반복이지만 엄밀한 언어로 정리해서 한 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간단하게 요약을 곁들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니버스 구성입니다. 시가총액 5천억 이상, 3개월 평균 1거래대금 30억 이상, 그리고 최근 3년 배당금을 연속으로 지급하고 3년간 적자가 1회 이하인 기업, 배당 성향이 90% 이하인 종목으로 한정합니다. 요약하면 적당히 시가총액도 크고 거래량도 있는 종목이면서 3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자도 거의 없는 종목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배당 성향이 너무 높은 그런 이상한 기업은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유니버스에서 단계별 절차를 거쳐서 최종 30개 종목을 선발하게 됩니다. 최근 3년 평균 ROE, 그리고 부채 대비 잉여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낮은 하위 10% 종목은 일단 쳐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중에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편입 대상으로 삼는데요. 이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회사를 편입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모인 종목에서 주주환원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30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버퍼룰을 적용해서 종목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배당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감액 배당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예상 배당 수익률에 세금을 제한, 값을 곱해서 조정된 값으로 사용해서 감액 배당을 하는 기업은 조금 더 우대를 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중 결정인데요. 선정된 종목들의 비중은 유동 시가총액 비중에 주주 환원 수익률 점수를 반영해서 결정하고 산출 공식은 이렇습니다. 공식까지는 몰라도 되겠고 최대 비중은 한 종목이 8%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과 12일 반기 1년에 2번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 혹시 한 종목이 3영업일 연속 25%를 초과한다면 해당 종목의 비중을 20%로 강제 조정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ETF는 26년 1월 20일에 상장된 신상 ETF이기 때문에 실제 운용된 트랙 레코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산출된 지수의 성과를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2020년 6월 15일부터 지수가 1000포인트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해당 지수입니다. 비교 지수인 코스피 200은 회색 선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200에 비해서 일단 5년 동안 좋은 성과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1년의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코스피에 미친 상승세를 또 느낄 수가 있죠. 최근 1년 성과를 보면 1년 수익률이 51.19%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스피는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빛이 좀 바래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코스피 상승분의 많은 부분이 반도체에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지수 자체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저격해서 나온 지수라서 과거의 성과를 바로 대입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앞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잘 자리를 잡으면 이 모멘텀으로 해당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장기간 성과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수의 배당 수익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3에서 5%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에 3.77%, 2023년에 5.35%, 2024년에 5.54%, 2025년에 4.29%입니다. 많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제도적 모멘텀으로 가격 상승분을 먹으려는 전략에는 충분한 배당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5%대 배당이 2번 있었고 향후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적극적인 배당을 해준다면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지수의 자료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전체 기간 동안 누적 수익률은 180.53%고 연간 평균 수익률은 20.14%로 굉장히 높습니다. MDD는 마이너스 19.30%, 연간 변동성은 15.8%로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CAGR이 20.1%라는 것은 매년 원금 대비 약 20% 정도씩 복리로 성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MDD가 마이너스 19%로 나오는데 2022년 상반기, 2022년 1월 13일에서 최고점을 찍었다가 2022년 7월 15일 최저점을 찍어서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19.30%가 나왔습니다. 이후 반등해서 2023년 말에는 전고점을 다시 회복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와 솔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 컨셉이 비슷하고 상장 시기도 비슷한 두 상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0.33%대 0.30%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면에서 솔 배당 성향 탑픽 액티브는 매매 차익에도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과표 기준가는 거의 변화가 없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매매 차익에는 크게 과세가 되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 아마 매겨질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보게 되면 코덱스는 구성 종목이 31종목, 솔은 21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둘 다 현금을 제외하고 나면 30종목, 2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상위 5종목의 비중과 상위 10종목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탑픽은 역시 기아로 두 종목이 모두 같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겹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요. 사실 운용 전략이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저격해서 나온 ETF이기 때문에 구성 종목이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가 더 좋은 종목일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운용사의 명성과 전략의 어떤 세심함, 자사주 매입이나 감액 배당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덱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따져볼 만한 상품들을 한번 보자면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 ETF는 예상 배당 수익률과 최근 1년 자사주 매입률을 합산한 총 주주 환원율 상위 3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솔 코리아 고배당은 감액 배당을 고려한 상품으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업 비중의 76%, 감액 배당 실시 기업 비중 약 22%로 종목을 구성했습니다.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 ETF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매입률, 감액배당 세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팩터를 다 집어넣는다고 무조건 좋은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최근 코스피의 강력한 상승은 주주환원 정책 강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의무 소각 등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단순히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은 방향이 없을지 한번 따져보는 거죠. 오늘 살펴본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 ETF의 경우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대신에 가져가 볼 상품으로 좋은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용 ISA나 RIA 등의 제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맞춰서 투자해보면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 그리고 꼭 따져봐야 될 부분은 이 ETF 자체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ETF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은 그대로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고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장용 ISA나 RIA 같은 제도가 잘 설립이 된다면 그쪽에서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